안녕하세요. 법선생TV 허인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란 무엇이냐? 결국은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은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되는데 그 상속인이 이제 여러 명일 때 공동 상속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관계를 보통 이제 잠정적 공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일단 망인이 남기신 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들끼리 공유하는 것은 맞는데 이는 법정 상속분대로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될 뿐이지 그게 확정된 상속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상속재산 분할은 그 특별 수익과 기여분이 고려돼서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으로 확정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는 과정을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하고 뭐 그러한 방식은 어떤 지분을 확정해가지고 뭐 공동으로 등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어떤 상속 재산을 누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대신에 그에 해당하는 다른 상속인의 가액을 정산한다든지 뭐 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분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할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뭐 지정분할, 또 협의분할, 심판분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지정분할은 민법의 1012조에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피상속인은 이제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제3자한테 위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분할 자체를 또 금지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의로 모든 공동상속인이 그 전원이 참여해서 협의로 이런 분할을 확정하거나 협의가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아서 성립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심판분할, 즉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가정법원의 도움으로 그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고 그 분할 방식도 확정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면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에서 이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뭐 제재 사항이나 뭐 가태료 등 어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고요. 예금 같은 경우에서도 실무적으로는 그 예금 청구에 대해서 전원의 동의, 협의가 있는 걸 전제로 지급을 되기 때문에 분할이 되지 않는다면은 부동산도 처분할 수 없고 예금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현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제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관련 조문을 보면 민법 제1013조에서 협의에 의한 분할 규정이 있는데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269조 규정은 상속재산 분할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69조는 그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그 규정입니다. 어떤 그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상속재산 분할에도 준용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협의는 결국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고요. 미성년자가 참여할 때는 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는 것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분 자체를 공동상속인이 양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양도를 하게 되면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고 양수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협의 그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는 분은 상속인 지위에서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이나 형식에는 전혀 제한이 없고요. 다만 이제 그 협의에 따라서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그 상속인 전원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것은 등기법상의 제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느냐? 일부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뭐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아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또는 특별수익, 기여분, 또 뭐 유류분 이런 사항들이 어떤 협의 시의 고려사항이지 반드시 그 구속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협의를 하다가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될 때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민법 조항들이 구속력을 발휘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정법원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그 상속재산이 된다면 뭐든지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신다면 부동산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그 분할 대상이 될 것이고, 가분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원칙은 법정 상속분대로 가분해서 되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특별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법정 상속분이 수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분할이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특별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분채권이라 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채무, 뭐 가분채무라고 하지만 채무 같은 경우에는 특별 수익이나 기여분에 의해서 구체적 상속분이 수정되더라도 채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언제든지 그 법정 상속분에 의해서 각자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픽스가 되기 때문에 가분채무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도 채무 부분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대차 보증금도 사실상 이제 불가분채무로서 사실은 이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임대차 보증금 채무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법정 상속분으로 픽스돼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속 개시 후에 발생하는 과실, 뭐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임대료, 또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뭐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등 이런 과실 등은 사실 상속재산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이 되면 후속 절차로서 나중에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된다는 거. 그리고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상속비용으로 보지 않고 별도로 정산 절차 필요하다는 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협의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공동상속인들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법 그 법리가 다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뭐 그러한 협의가 사기, 기망, 착오 등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다만 이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별도로 청구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절차상 좀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할 협의가 다 마무리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소급해서 사망 개시일로 소급해서 이제 효력을 받게 되고, 그럼 이게 뭐 무슨 효과냐? 결국은 처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완료되면 그동안 등기하지 못했던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예금 청구도 가능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개별적으로 중간중간 좀 중요한 그 쟁점들이 있는데 그 쟁점들은 제가 또 별도 영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